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까지 40대였기 때문에 50대 이야기 불편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50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따로 떼낸 건데요. 20%의 상층 노동시장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상층 노동시장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상층 노동시장에 2005년에는 50대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이에요. 2배로 늘었죠. 이 2배로 늘었다는 거는 단순히 수만 2배로 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공제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2배로 는 50대는 3천만 원 받는 20대가 아니에요. 1억 원 이상 받는 50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3명을 희생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 사회 구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무현 정권 하에서 전투적인 경제주의가 어떻게 그 임금 테이블을 이렇게 올려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파업 스트라이크 인덱스거든요. 이때는 유난히 뛰죠. 87년에 한 번 뛰었고, 97년에 한 번 뛰었고, 2005, 6년에 한 번 다시 뛰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이 노동자의 노동조합의 전투적 경제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 임금 테이블이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기업이 비용 위기가 진짜 왔느냐? 이건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는 스토리예요. 2005년에서 2017년까지 된 데이터인데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죠. 이거 percentage of 그 wage over sales예요. 그러니까 임금에 쓴 그 비중이에요. 전체 매출액 대비. 그리고 이게 대기업일수록 더 가파르죠. 가파르게 상승하죠. 왜?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대부분 조직돼 있고. 물론 이제 대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그 지불을 할 능력이 있기도 하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거는 X축은 에버리지 웨이지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제 0부터 8천만 원까지 있죠. 그래서 웨이지 레벨이 높아질수록 이제 이 기울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월드 워커스 50대 노동자들이 얼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Y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proportional workers over 50 웨이지 코스트예요. 그래서 웨이지 코스트가 기업의 웨이지 코스트가 50대가 제로일 때는 늘어나질 않아요. 임금이 늘어나도. 근데 50대가 60%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임금의 전체 매출액 대비 그 비중이 급상승을 하게 되죠.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많이 언론에 보도된 그래프인데요. 이제 Y축을 청년 세대의 그러니까 청년 고용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 올드 워커스가 별로 없는 50대가 별로 없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50대가 별로 없는 기업이 이거예요. 파란색. 이거 이제 IT 저기 한국에 있는 IT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지 슬롭이 점점 높아져도 임금 테이블의 기울기가 높아져도 오히려 청년들이 늘어나죠. 여기는. 그죠? 잘 나가는 IT 기업들이 끝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웨이지 테이블의 기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50대가 많은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줄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스토리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LG나 성경이나 이런 회사 대기업조차도 잘 나가는 대기업조차도 점점점 청년 고용을 줄이고 있는 거죠. 연봉 기울기가 높고 노사협의회 대표가 베이비부머 내지는 이 86세대일 경우에 35세 청년 비율을 줄여요. 그리고 노사협의회 대표가 왜 그러겠어요? 이 노사협의회 대표, 노조 대표가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노조 대표가 30대나 40대인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이익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임금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이익과 권력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어떻게 분배되는지가 데이터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몇백만, 300만 명 정도 되는 지난 30년 동안에 모인 이제 임금 소득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이걸 이제 제가 통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추려낸 거예요. 세대 효과, 연령 효과, 시기 효과라는 것들이 이제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세대 효과죠. 1960년대 전후 세대들이 물론 30년대 여기에는 케이스 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30년대 출생 세대는 제가 논외로 하고 60년대 출생 세대들의
그 소득 세대 효과가 제일 높아요. 근데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이거죠. 분송연수에 대한 세대 효과로 가면은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져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60년대 출생 세대들의 특징은 내지는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 출생 세대의 특징은 IMF 이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단되기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정규직 대규모. 그래서 이들은 근속연수가 아주 길어요. 20대 중후반에 진입을 해서 지금 60살 이제 60대까지 이제 정년 보장 효과를 다 누리고 아마도 더 누릴 거예요. 정년적이 되면은. 그래서 근속연수가 굉장히 길지요. 근데 이제 이 다음 세대부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단돼 있고 장 모빌리티도 굉장히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근속연수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86세대의 과대대표와 장기 생존이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노동시장의 문제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의 이 청년 실업과 이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악화될 거예요. 향후 10년 동안. 왜냐면 제가 지금 50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세대 때 제일 많이 태어났다고. 근데 앞으로 10년 더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10년, 15년 더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래요. 선거에서 청년 세대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갑자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공론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대안이 나이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386 내지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인구구조의 최 50대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내보내야지 왜 양보를 하라는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랑 맞물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은 저는 정년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을 극단적으로 이원화시키면요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또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 나이는 다 다르잖아요. 정신 나이도 다 다르고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정년을 국가가 규정을 해가지고 이제 법제화했을 때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연봉제로 인해서 고임금을 즐기고 있는 세력이 지금 그 인구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고임금이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이 고임금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책에서 제가 한 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패턴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서구의 패턴 교섭은 아이즈 멘탈이라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노조죠. 이 노조가 임금을 자제를 해요. 왜 자제를 하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자제를 해요. 자기네가 계속 높일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즈 멘탈이 제일 독일의 금속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현대자동차 같은 위치에 있거든요. 중공업이나. 그래서 임금을 높이고 싶으면 마음껏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죠. 왜?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불평등을 통제하고 다른 세대나 아니 다른 계층을 위한 기회를 아이즈 멘탈이 스스로 받아 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걸 패턴 교섭이라고 해요. 아이즈 멘탈이 이제 이 우리나라 의사의 정경련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경영자 총협회와 협약을 맺으면 나머지가 다 같이 임금 자제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임금 협상을 해서 10%를 올리면은 태화강 건너편에 있는 SK가스가 여기 한국노총이랑 민주노총이랑 같이 안 그래요. 근데 쳐다보고 있다가 우리도 10% 올려줘 이렇게 돼요. 그러면 SK가스랑 여기 다 고등학교 동기들이기 때문에 다 서로 노조 간부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도 10% 내서 현대자동차에 10% 올리는 임금 기준이 전 블루칼라들 다 퍼지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블루칼라가 10% 올리는데 우리는 왜 안 올려고 그러고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들도 다 같이 올려요. 그럼 그 공무원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아니 사기업들이 10% 올리는데 우리는 왜 안 올려줘? 그래서 공무원 노조까지 전부 다 10%씩 올리는 구조예요. 패턴 교섭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노조가 올릴 수 있는 곳에서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제 3.3배라는 배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다 같이 오래 일하고 싶으면은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돼요. 다른 세대와 계층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다 같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희생자들이 청년 세대나 비정규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하자가 아니라, 그죠? 국민 전체, 국민 경제 전체를 보고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를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좀 협의를 하고, 교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교수님들 많으신데, 네, 저는 미국에서 그 직무국으로 20년 동안 그 활동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냥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꼭 올라야 되나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살다 왔어요. 저는 나이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더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연금 문화 때문에 당연히 이 배후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연금제를 한국 경제가 채택을 하고 일본 경제가 채택을 했는지는 이 역사적인 이유들이 다 있지요, 나름. 근데 이 연금제를 가지고 이제 이 젊은 세대와 같이 기업 조직 안에서 이 연금제를 버텨내기에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렇지 않은 더 높은 단계에 지금 와 있어요. 연금제는 묻지 않고 서로 우리가 서로의 능력과 직무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나이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면서 그냥 엠빵하는 거예요. N분의 1. 그죠? 그 세대 안에서 N분의 1을 하는 거죠.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묻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오늘 우리는 익숙하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 정도 가 됐다고들 하는데,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국의 연공 문화, 유교 문화와 잘 들어갔기 때문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직무제를 여기저기서 공기업 여기저기서 시도를 했는데 노동자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왜? 아니 쟤는 젊은 때 30대인데 왜 나는 50대, 40대, 50대인데 제가 더 받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따시켜버리고 노동 이 팀 작업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파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 사회 직무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버리고 다들 연공부로 다시 돌아가요. 직무를 하려던 노력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놀랍게도 중국이나 대만은 다 지금 직무급제예요. 근데 이제 왜 연공급이 안 되냐면은 노동조합으로서는 연공급제만큼 노조를 단합시키기 위해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본이 소개했지만은 지금은 노동이 껴안는 제도로 변질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선택하지 않은 연공급제는 그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는 직무급제는 기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 거거든요. 네. 저희 학교 시간 강사와 저희 학교 교수들이 정교수들이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하고 똑같은 강의 평가를 받으면 똑같은 시급을 받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하죠. 그죠? 왜냐면 시간 강사는 지금 1,000만 원 받고 정교수들은 1억 원 받는 구조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노조들이 사실상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대답들을 못 해요. 그러니까 히포크라틱하다고 제가 위선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진정 평등화를 추구하는 노조면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아들이고 직무급제를 해야 돼요. 전 세계 모든 노조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의 노조들만 연공급을 꽉 껴안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노조 지도자들한테 쓴 거예요. 당신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지금 한국 사회 불평등의 중요한 노동 내부의 어마어마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짜 작업 중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변호사 체제와 이제 이 연공 문화 내지 연공사회 그리고 연공급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링크가 되는지 이걸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아시아는 다 연공급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 차이지요. 한국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 지금 일본이고 일본은 지금 역할급이라 그래서 직무급이랑 연공급 중간쯤 되는 이 애매한 형태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근데 대만이랑 중국은 연공급제를 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유들이 다 다른 산업 전략에 따라 저는 이제 이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중국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 때문에 그 유교의 요소들을 다 마오가 척결시켜버리고 소련에서 직무급을 바로 수입해버려요. 그래서 직무급을 쫙 깔아버려요. 강제적으로. 연공급제를 하기도 전에. 근데 이제 방금 임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가의 문제가 직무급은 평가를 제대로 하는 오래된 장인 문화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평가하는 문화가 없는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직무급을 하더라도 숙련 평가를 해가지고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냥 적당한 연처와 나이가 되면은 올려주는 문화가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시행이 됐어요. 60년대, 70년대. 그러다가 이제 직무급이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20년,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 나름 평가 기준들이 근데 불분명해요. 중국도 그 상급자들이 보통 알아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온갖 연출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죠. 중국 사회도 한국이랑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겉에 모양새는 직무급이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소기업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대만도 가면 아주 거대 기업이나 공기업은 연공급이 남아있고 근데 대부분 소기업이기 때문에 가족기업에서 연공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거긴 연공급이 제대로 그 소기업에는 깔리지 않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자기들이 협약한 컨트랙트를 한 기업들의 모델을 그냥 가지고 와서 이식을 해버려요. 근데 한국이나 일본은 왜 연공급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리빙 웨이지라는 그게 이제 주류 이론이 일본 사회 연공급에 대한 이론의 주류 이론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더 봐요. 하나는 이 포칭이라 그래서 기업들 간에 조금이라도 나은 숙련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뺏어오려고 난리가 나요. 일본에서도 문제가 되고 요즘에 우리나라 IT 판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봉을 마구마구 서로 올리는 이 경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캄다운 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하는 거예요. 기업에 오래 머문 사람한테 임금을 더 주자. 그래서 이게 연공급에 그러니까 기업에 오래 있어야지 장인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일할 줄 아는 기업 그 직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3년, 5년, 10년이 필요한 건데 숙련이 쌓이기도 전에 딴 데로 가버리면은 기업도 손해, 그 노동자도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업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야 우리 숙련에 베팅을 하자라는 협약을 일본에서 맺었고 그러면서 이 연공급이 대세가 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는 중일전쟁이 되게 중요해요.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30년대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침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매니팩처링 인더스트리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동자들 내부의 산업 현장의 평화와 위기의 화합 요거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연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리빙 웨이지, 포칭 방지 그리고 그 산업 내부의 팀 작업의 그 안정적인 운영 이걸 위해서 이제 연공급을 깔았고 한국도 정확하게 일본과 같은 모델을 갖다 깔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한국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는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이제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저희는 저까지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100만 원 성과급을 딱 주면은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 산업화 세대는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술집에 가가지고 2차 3차 가면서 같이 마시는 데 쓴다고 해요. 저희 세대는 이제 지금 이제 386 세대죠. 저희는 엠빵이에요. M분의 1이에요. 100만 원 주면 엠빵에 또 나눠 가져요. 젊은 세대들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여기 젊은 세대들 계시면 물어보세요. 엠빵 하는 거에 동의하는지 동의 안 할 거예요. 더 일 잘하는 사람, 더 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자고 이야기해요.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30 세대들이. 그래서 더 이상 연공에 의해서 엠빵하는 이 세대 안에서 엠빵하는 이 시스템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이걸로 캄다운 되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죠. 어떻게 설계를 할 거가 임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하는 문화와 기제를 기업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유일하게 그나마 만들고 있는 데가 삼성이에요 지금. 삼성은 좀 해요. 삼성은 근데 이제 직무급이 아니라 성과급을 왕창 줘가지고 연공급의 효과를 무화시켜버리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팀 안에서는 엠빵을 하되 정말 일 잘하는 팀한테 왕창 줘가지고 그 사업부가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업부의 반도체 사업부의 대비가 저기 못 나가는 사업부의 부장보다 더 많이 받게 만들어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연공급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본급의 의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지 기업 내부에서 그리고 대학 내부에서 그리고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 더 하는 사람,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옛날에 그 연공급제에서는 승급시켜가지고 해결해줬죠. 더 좋은 자리를 주는 걸로.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무슨 배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기업 조직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잘게 나눠가지고 승급시켜주는 걸로 그거를 캄다운 시켰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것도 기업 안에 20년, 30년 머물러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20대에 3천만 원 받으면서 그냥 머물러야지 나도 언젠가 6천만 원 1억 받겠지 하고 10년, 20년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세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렇고요. 실제 기업에서의 근속 연수가 삼성전자는 12년밖에 안 돼요. 30살에 들어가면 40대 초반에 나와야 돼요.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는 이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거든요.